써니 채널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GS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시켰어요. 먼저 돈가스 앤 고추장 제육, 그리고 간장불고기, 통통 소시지 간장불고기랑 이거 이제 그냥 이름이 든든한 도시락이에요. 근데 이거를 3개에 한 11,300원 샀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주겠습니다. 지금 계절은 가을이에요, 가을. 제가 이거 업로드하는 날짜가 여름이긴 한데 추워서 옷 입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시고 저 혼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떠들어 볼까 해요. 불고기. 근데 화면을 보면 여기 제가 약간 손톱 자국 상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손톱으로 긁혔어요. 제 남동생한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흉터가 안 지워지긴 하네요. 저 얼굴에 조금 흉터가 있어요. 여기랑 이마에 화성 흉터인데 다 남동생이 그랬어요. 남동생이랑 안 친해요, 저는. 원래 저도 어린이집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남자애들이 한 3세? 만 1세, 2세만 돼도 이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저도 어린이집 선생님 할 때 그 남자애들 손 이런 거 되게 저지 많이 했거든요. 여자애들은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 오히려 여자애들은 발달이 느리면 느려서 약간 좀 장애가 있을 정도 그런 애들이었지. 여자애들 중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몰라. 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선생님을 하면서 본 애들 중에서 특히 이제 거기 한 명 이제 어린이집에서 차로 보통 한 10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사는 애들이 많이 와요. 왜냐면 동선이 짧아야지. 솔직히 어머니들도 애기들 육아하기 편한데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온 애가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도 그 어린이집 다녔던 어린이집 애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 애기 엄마들끼리 이제 도저히 이 아이랑은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없겠다고 해가지고 멀리까지 왔어요. 멀리까지 오는데 이제 걔를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저도 애가 되게 영악하더라고요. 응? 선생님 볼 때는 착한 척하고 선생님 안 볼 때는 막 이렇게 손으로 때리고, 그런 거 보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는 보통 애기들 어린이집 보낼 때 뭐 이제 애기들이 좋아하는 옷 같은 거 입혀 보내거든요. 그럼 한 애기들 사이즈용으로 나온 뭐 옷을 입혀서 보내는데, 걔네 엄마는 경찰복이랑 군인복 이런 거 입혀서 보냈어요. 근데 이미 알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랑 원장님은 이 애가 어린이집에서, 그전 어린이집에서 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대충 눈치를 까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끼리도 엄마들 욕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니, 저도 어린이집 선생님 할 때 이 엄마랑 얘기 어느 정도 해보면 이 정도까지구나, 이 느낌이 바로 와요. 저는 좀 서비스 직무를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카페, 그리고 병원, 그리고 식당, 어린이집 이런 데를 주로 다녔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가 좀 힘들었어요, 많이. 특히 전 카페에서 일할 때가 거기가 이제 그냥 개인 카페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1등 카페였거든요. 스타벅스는 일하기 되게 좋았었어요. 그 커피 한 잔이 거기는 보통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음료 2잔도 퇴근할 때 갖다 마시면 되고 좋았는데, 그때 부점장님이 저를 안 좋아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부점장이 이름이 지혜였어요, 지혜.
근데 뭐 성 모르니까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죠? 네. 조금 아빠가 일단 공무원이셨고 뭐 부모님 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도 예뻤거든. 더 예뻤어. 그래서 저를 따돌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3개월? 그때 점장님도 그 사람이 저 따돌림 시킨 사람이 부점장이었거든요. 점장님은 부점장 얘기를 잘 들어요. 바로 미치니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조금 원래 사람은 점장님이 뽑긴 하는데 저 뽑고 나서 좀 3개월 만에 딴 매장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 딴 매장 갔는데 거기가 이제 매장 이름이 연세대에 내있는 장례식장 스타벅스였어요. 장례식장 고객들이 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야, 조문객. 그래서 그렇게 뭐 바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신촌 매장을 갔어요, 제가. 네, 신촌 매장이 3층이에요, 3층. 네, 저는 거기서 일하면서 보통 카페에서 일하면 마감을 해요. 마감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손님 다 빠지고 나서 쓸고 닦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3층도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그냥 전문 청소업체 맡겨버리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한 3개월 근무하면서 뭐 한 2개월은 청소를 했던 것 같고 1개월은 그냥 그때 전문 청소업체가 와서 해줬어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지금은 폐점이 된 데인데 영화관 내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근무를 하고 전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일하면서 저를 싫어한 부점장님도 만나봤고 반면에 저를 너무 좋아하는 파트너들도 많이 만나봐가지고 그냥 좋았어요. 뭐 회사 다니면 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천안 쪽에 있는 대학병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검진하는데 검진자 예약, 전화 예약, 접수, 뭐 상담, 간단한 상담 이런 거 하는 업무였는데 일단 건강검진은 그 전날 다 금식을 하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배고픔에 예민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차례차례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검진을 끝내고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좀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들은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수검하러 오신 분한테 맞을 뻔한 적도 있었고 반면 우리 너무 고생한다고 거기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거기 그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일반 사무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고생한다고 여름에 수박 2통을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고맙죠. 더운 여름에 수박 먹으면서 기운 내서 하라고. 아무튼 어딜 가나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또 그만두고 어린이집 선생님 자격증을 1년 반 정도 공부해서 땄어요. 근데 TV 보면 막 아동학대라고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저도 현장에 있어 보면서 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 남자친구도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근데 걔도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제 남자친구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엄마 아빠 중 한 분이 군인이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이라기보다는 일단 엄마 아빠 둘 중 한 분이 직장이 군인이어야 돼. 직업 군인. 그래야지만 입소가 가능한 어린이집인데 거기가 이제 뭐 국방부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거기 그런데 진상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아버지는 군인이고 어머니는 간호사인데 딸이야. 근데 이랬대요. 그 원장님한테 그 어린이 원장님한테 이랬대. 남자 선생님이라서 딸을 맡기기가 너무 그렇다. 불안하다는 거야. 근데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려면 성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요. 범죄 기록을. 그래서 이제 성범죄자들은 어린이집에 취업을 못 하는데 어린이집 이쪽이 거의 다 여초회사예요.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제 남자친구는 옛날에 수영 강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영 강사 하면서 강사 생활을 좀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애기들 상대하고 학부모님 상대하는 게 조금 수월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간호사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장한테. 근데 저는 그래요.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러려면 자기 애를 자기가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자기가 애를 빼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던가 그래야지. 선생님을 바꿔달란 그런 소리 있잖아. 그쵸? 좀 그리고 저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총 한 6명에서 근무했었거든요. 다 여자 선생님들이었는데 2명 빼고는 거의 애기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물론 겉으로는 얘들아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뒤로는 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선생님 애들 보면은 얘들아 이렇게 해보자 막 이러는 거고, 선생님들끼리 있을 때는
진짜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근데 저도 저는 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아예 아동학과를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이제 어린이집으로 온 선생님이었는데, 애한테 이제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래요. 앉아, 일어서, 앉아.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목격을 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애기들을 잘 보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뭐 카페, 스타벅스, 병원 여러 군데 다녀도 어린이집만큼은 다신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원래 사람을 별로 그렇게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부터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거기도 똑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그런 학부모가 있는 반면 진짜 원장님도 아는 그런 진상 학부모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원에서 주의를 해요. 조심하라. 이 엄마 조심해라. 응? 그래서 조심해요. 그거 다 얘기해요. 다. 그거 모르는 거 없고 다 얘기를 했는데, 제리, come here. 일로 와. 근데 제가 그 유독 유별난 그 엄마 반 애가 걸렸었어. 네. 아시죠? 그 이제 보면 키즈노트라고 어플로 그 알림장 보내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에 애기 채소를 먹여달래. 근데 다 알잖아요. 누가 애들이 채소 좋아해. 근데 저는 좋아했어요. 왜냐면 막 이제 채소를 꼭꼭 씹어 먹으면 뭐 건강해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지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말을 되게 잘 듣는 사람이어가지고 채소를 잘 먹었는데 걔는 채소를 잘 안 먹는 애였나봐. 그래서 처음에 점심시간에 채소를 많이 먹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이랬어. 아니, 집에서도 안 먹는 채소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먹여. 근데 먹여달래. 그러면서 나한테 얘가 시금치를 몇 가닥을 먹었고 김치를 몇 개를 먹었는지까지 다 키즈노트에 적어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 어린이 선생님은 1대 다예요. 그리고 내가 뭐 1대1로 보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걔만 먹는 거에 신경을 써. 그래서 그 아줌마를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상인 이유는 왜 진상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또 어떤 남자애가 막 여자의 그 이마를 손톱으로 팍 긁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선생님을 하면서 애가 집에서도 야채를 안 먹는데 나보고 야채를 먹여달래.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남자, 제가 그때 만 3세반을 봤어요. 만 3세는 5살이에요. 5살. 근데 이 내가 안 보는 사이에 그 야채 안 먹는 여자의 이마를 확 긁어버린 거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존나 쌤통이다. 아, 진짜 후련하다. 근데 이제 이러고 가잖아, 집에. 엄마가 CCTV 보자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제 그 남자애가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장님한테 못하겠다고, 이 일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뒀어요. 그 이후로 어린이집은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야채 먹여달라는 엄마 애가 퇴소를 했어요. 근데 저 원장님이랑 사이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요, 올해 다시 올해 원으로 걔 퇴소했다고 갔지. 근데 그때 야간 연장을 맡았어. 야간 연장반이라고. 근무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야간에 근무하는 거니까 이제 아이를 늦게까지 잘 돌봐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그것도 하다가 이제 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야간 연장반 선생님은 급여 100%가 다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애를 제대로 보고 급여를 줬나, CCTV까지 3개월치 CCTV까지 다 봐요. 왜냐? 그 돈을 원장이 공쳤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다시는 안 할 거다. 그리고 엄마들, 아빠도 마찬가지인데, 니네 애들이 니네가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니네가 원을 옮겨라. 원장님이 바보야? 원장님도 사람 보는 눈 있으니까 그 선생님을 그 나이대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건데, 응? 전 그래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이제 5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뭐 학부모가 막 뭐라고 하고 이래도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린이집이건 초등학교건.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닭갈비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오면 저를 못 보실 거예요.
왜냐? 저는 홀이 아니라 주방에 있어서 아마 주방은 일반인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주방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벌써 이러다 보니 도시락을 다 먹었네요. 벌써 제가 지금까지 말한 제가 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보면 거의 약 9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9년이란) 세월 동안 참 제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고된 환경에서도 참 잘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